서울대학교 김승주입니다.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기업체 강연은 잘 안 나가는데 동시통역 해준다고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부담을 덜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앞에서부터 강연을 쭉 들었는데 앞에서 나온 발표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식이 막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는 9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대학교를 들어갔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석사 박사를 했고요. 제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주제는 영시식 증명, 전자 서명 이런 겁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정부 산하기관에서 암호 관련 일을 했고요. 암호 관련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다른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못 보던 단어가 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provable secur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전성을 증명 가능하다.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라고 하는 것도 이 Provable Security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암호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Provable Security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안전성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안 깨지겠네. 이런 이제 착시 현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Provable Security, Zero Knowledge라는 단어를 너무 과대 포장해서 마케팅 용어 비슷하게 쓴다든가 아니면 실제로는 영지식 증명이나 Provable Security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라고 잘못 알고 있던가 또는 영지식 증명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건 안전할 거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영지식 증명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고요. 사실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영지식 증명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이제 ZK 롤업이라는 레이어 2 솔루션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블록체인 메인 체인이 갖는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2 솔루션을 쓰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부정직한 문제들, 어떤 사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유효한 어떤 거래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ZK 롤업, 제로 날리지 롤업 기술이 레이어 2 솔루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입니다. 이렇게들 들으셨을 겁니다. 또는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트래블 룰이라는 것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코인들, 모네로라는 것들 또는 젯캐시 이런 것들이 조금 찬밥이긴 한데 사실은 젯캐시라고 하는 것이 영지식 증명을 쓰는 대표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모네로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익명성을 제공한다. 이렇게들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기술은 블록체인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요새는 이제 AI에서도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I를 학습시키다 보면 개인정보가 많이 묻어들어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을 씁니다. 그래서 ZKML이란 단어들이 요새 많이 나오죠. Zero Knowledge Machine Learning이라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AI 분야에서 영지식 증명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그게 동영암호 기술하고 영지식 증명하고 또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Full Homomorphic Encryption 그래서 완전 동형 암호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제 완전 동형 암호라고 하는 건 그 용어 정의만 그대로 놓고 보면 데이터를 암호화시킨 채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사칙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풀지 않고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런
완전 동형 암호, 그러니까 FHE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 외에 영지식 증명 기술도 많이 사용합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을 이용하면 실제 세부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인티그리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완전 동형 암호 FHE라는 기술하고 영지식 증명 기술이 전부 다 결합이 돼서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끔 하면서도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고, 또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내놨을 때 이 결과가 제대로 된 연산을 통해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검증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분야도 그렇고 AI 분야도 그렇고 영지식 증명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지식 증명으로 들어가 봐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 두 분, 좌측에 계신 분은 샤피 골드와서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실비오 미칼리라는 분입니다. 두 분 다 MIT 대학의 교수시고요. 이분은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 우리가 보통 수학 분야의 노벨상, 그런 필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수학자 분이 그 필즈상은 얼마 전에 받으셨죠. 그런데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저 무슨 세수대와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저걸 이제 튜링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은 지금 한국인이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샤피 골드와서 교수와 실비오 미칼리 교수는 저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받았느냐? 좌측 상단에 있는 저 probabilistic encryption이라고 하는 논문을 가지고 실제 저 튜링상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는 이제 provable security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뭐 그걸 이제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이런 거 많이 아시니까 뭐 RSA 암호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개키 암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개키 암호 개념이 처음 나온 건 1976년이죠. 윗필드 디피와 머크렐만, 이 두 사람이 1976년에 공개키 암호 개념을 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두 분은 개념은 냈는데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뭘 구현하려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단지 이제 개념만 내놓은 거죠. 공개키 암호 개념이 1976년에 나온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 개념을 구현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하죠. 그러다가 2년 후인 1978년에 리베스트, 샤미유, 에이들만, 이 세 명의 과학자가 최초로 공개키 암호를 구현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RSA 암호가 최초로 공개키 암호라는 걸 구현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RSA 암호가 정말 안 깨집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RSA 암호는 이것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RSA 암호를 얘기할 때는 지금 RSA 암호가 1978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거 보면 안 깨지나 봅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아까 보셨던 이제 골드와서 박사하고 미칼리 교수님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과연 안전하다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는데 가운데 뭐 이상한 글자들이 있죠. 저게 이제 암호문이라고 하자고요. 자, 과연 그럼 암호문이라는 게 깨지지 않는다, 해독되지 않는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걸 지금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암호문은 I found a solution to the calendar sync problem 이라는 문장을 암호화시킨 거야. 이걸 누가 알아냈으면 이건 해독된 거죠. 깨진 겁니다. 그런데 골드와서 박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야, 저걸 저렇게 100% 다 알아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세 단어,
솔루션과 캘린더와 싱크, 이 세 단어만 알아내면 이걸 깨졌다고 봐야 될까 아닐까? 또는 혹시는 이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오리지널 메시지가 영어로 돼 있어, 이 정도만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걸 해독됐다고 봐야 될까? 해독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 이런데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수학적인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골드와서 박사가 안전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수학적인 정의를 한 건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저게 골드와서 박사가 수학적으로 정의한 암호문이 안 깨진다, 암호문이 안전하다, 그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근데 뭐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머리 아프실까봐 그냥 조그맣게 표시했고요. 저건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사실은 골드와서 박사가 착안한 건 AI를 우리가 판별할 때 튜링 테스트라는 표현을 쓰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안전하다는 개념을 재정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튜링 테스트입니다. 뭐냐면 어떤 컴퓨터가 5살짜리 지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컴퓨터가 5살의 지능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는 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커튼 안쪽에 5살짜리 지능을 가진 AI와 5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커튼 밖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럼 랜덤하게 어떨 때는 AI가 답을 하고 어떨 때는 5살짜리 애가 답을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답변을 쭉 여러 번 듣는데 누가 AI가 답한 건지 진짜 5살짜리 꼬마애가 답한 건지를 구별해낼 수 없어요. 인디스팅귀셔블 하면 이 AI는 5살짜리 지능을 가졌다고 인정하자. 이게 튜링 테스트의 골자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옮깁니다. 자, 지금 가운데 암호문을 해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림이 조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왼쪽에는 사이퍼 텍스트, 즉 암호문이 존재합니다. 오른쪽에는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골드와서 박사가 착안한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격하려는 사람이 현재 내가 해독하려는 암호문, 그 다음에 공격키 목록, 그 다음에 그 송수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간 사전 여러 정보들, 이런 걸로부터 얻어내는 정보의 총량과 오른쪽 단순히 공격키 목록과 사전 정보만 있고 암호문은 존재하지 않는 저 상태에서 얻어내는 정보의 양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암호문으로부터 유출되는 정보는 0에 가깝다. 이것을 안전하다고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실제로 왼쪽에서 얻어내는 정보의 총량과 오른쪽에서 얻어내는 정보의 총량이 같다는 건 사이퍼 텍스트, 즉 암호문으로부터 나가는 정보의 양이 0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린 말을 그대로 수식으로 옮긴 게 아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호문이 저걸 만족하면 안전하다고 정의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걸 충족하는 암호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Provable Security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게 정착이 된 다음에 골드와서 박사가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데다가 Provable Security를 적용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자 인증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에서 너 아이디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제가 아이디 입력합니다. 그럼 비밀번호 뭐야? 그럼 비밀번호를 암호화시켜서 보내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러면 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여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정보가 유출되진 않을까? 저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골드와서 박사도 거기에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영지식 증명이라는 Provable Security 개념을 또 내놓게 됩니다. 골드와서 박사가 주장하는 건,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내용을 오가게 계속 대화를 나눴을 때 이 대화 내용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유출할 수 없으면, 즉 제로 나얼리지죠. 그러면 안전하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논문이 지금 왼쪽에 있는 논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영지식 증명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나온 게 오른쪽 논문입니다. 저게 애들한테 영지식 증명을 쉽게 설명하는 법 이런 제목을 갖고 있죠. 저 당시에는 뭐가 유명했었냐 하면 키드 크립토라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암호를 수식을 안 쓰고 쉽게 설명할까, 이게 한동안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논문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보는 게 저 오른쪽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바로 이거죠. 알리바바 40인의 동굴 얘기.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열려라 참깨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거 알고 있는 거는 못마땅해요. 이 자랑하고 싶단 말이죠. 야, 나 동굴의 문을 여는 매직 키워드를 안다? 그럼 뭐 증명해봐 이럴 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건 열려라 참깨야, 네가 가서 확인해봐 이러면 제일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내 비밀 정보가 노출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내 비밀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요 예제가 아까 보여드린 논문에서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신문 기자한테 내가 열려라 참깨를 안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요. 그럼 신문 기자하고 제가 A 지점에 딱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문 기자는 A 지점에 놔두고 B 지점까지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B 지점에 딱 서 있다가 내가 일단 찍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갈지 오른쪽으로 들어갈지 찍어요. 일단 제가 왼쪽으로 찍어서 C 지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문 기자분이 A에서 B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나오세요? 오른쪽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C 지점에 들어가 있는데 왼쪽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열려라 참깨 안 써도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열려라 참깨에서 동굴문 연 다음에 맞은편으로 돌아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50%의 확률로 열려라 참깨 매직 키워드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100번 정도 수행하면 이거를 속이려면 100번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내 비밀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내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이걸 영지식 증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제를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냥 아까처럼 무슨 100번이나 수행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기자하고 제가 A 지점에 있습니다. 둘이 같이 B 지점으로 가요. 그럼 기자하고 제가 B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기자를 B에 세워놓고 그냥 C로 들어가서 D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열려라 참깨 조용히 얘기하면 되니까. 이러면 한 방에 제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그렇죠? 대부분 블로그 글을 보면 요 얘기는 합니다. 이런 게 영지식 증명이에요. 뭐 이러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내 비밀번호를 노출 안 시키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영지식 증명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딱 요 얘기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봤더니 이제 어떤 미술 작가분이 그림에다 저만을 딱 찍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몇억 원을 했나 봐요. 근데 이 글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거 나도 하겠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 내가 뻔히 다 아는 거를 얘기한다거나 재미가 없으면 야, 그딴 거는 나도 금방 따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야, 그런 건 나도 금방 따라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냐 하면 야, 그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이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새로 배운 게 없는 거죠. 영지식 증명은 저걸 그대로 수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할 때는 아까 여러분들이 요 그림 비슷한 거 보셨죠? 공개키 암호 얘기할 때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증명 구조를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뭐 오른쪽으로 나오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50번을 확인했어요. 그럼 제가 요거랑 똑같은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제가 기자랑 A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B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C 또는 D로 찍어서 한 곳으로 들어갔죠. 예를 들어 D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기자분이 B로 오세요. 만약에
너 C로 나와. 그럼 저는 틀리겠죠. 그렇죠? 근데 D로 나와. 그러면 열려라 참깨를 몰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100번 정도 수행하면 확률적으로 반은 맞을 테니까 100개 중에 50개는 맞고 50개 틀릴 겁니다. 그럼 틀린 50개는 잘라내고 맞은 50개만 추려내면 아까 알리바바가 했던 똑같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영지식에서는 시뮬레이터빌리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거 금방 흉내낼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런 편집 영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흉내낼 수 있는가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가가 영지식 증명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지식 증명을 수학적으로 볼 때는 오른쪽에 제가 시뮬레이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시뮬레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가, 즉 모방할 수 있는 그 어떤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전자서명은 영지식 증명 기술인가요?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 공인인증서 다 쓰잖아요. 그렇죠? 안전하니까 그걸로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도 하고 다 이런 거 합니다. 전자서명은 영지식 증명 기술이 아닙니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서명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뭐 RSA라든가 이런 전자서명은 영지식 증명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RSA를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 안 하죠. 단순히 증명이 안 됐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세팅을 조금만 바꿔도 영지식 증명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여기다 뭐 sequential, parallel, 뭐 concurrently 이런 걸 썼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실 때 윈도우즈 여러 개 띄워놓고 그 작업을 동시에 막 하시잖아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패러럴하게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면 영지식 증명성이 깨집니다. 그런데 컨커런트하게 돌리면 영지식 증명성이 유지돼요. 그렇듯이 영지식 증명은 실제로 증명이 됐다 하더라도 운영되는 환경이 바뀌면 내가 수학적으로 증명했던 게 깨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논문 제목을 정할 때 오른쪽에 있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인공지능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저 보고서를 냈어요. AI 기술이 그거 뭐 조금 해결하려고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뭐 그 얘기입니다. 뭘 자꾸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돈 적게 쓰고도 충분히 해결할 것 같은데 너무 과대 포장돼 있는 거 아닌가? 골드만삭스가 저 보고서 딱 내고 나서 AI 거품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제너레이티브 AI, 젠 AI 부분을 그냥 제너널리지로 바꾼 겁니다.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굳이 영지식 증명을 안 써도 되는 곳에 영지식 증명을 써서 화를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카르다노라고 알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과학적인 암호화폐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죠. 카르다노를 딱 보면 이 peer reviewed research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술 대회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만 써요. 이게 카르다노가 대표적으로 미는 홍보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카르다노는 지분 증명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쓰죠.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실제 그 논문입니다.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기술을 씁니다.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Provably secure 이렇게 써 있죠. 안전성이 증명 가능한. 또 카르다노는 지분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분을 위임하는데 proxy signature라는 기술을 쓰죠. 정확히는 delegation with warrant라고 하는 proxy signature 기술을 씁니다. 사실은 그 기술을 처음 만든 건 저입니다. 저 논문 보시면 아마 김박원 스킴이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때 만든 건데 제 기술을 쓴 건 아니고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씁니다. 어떤 거냐 하면 Secure라고 돼 있죠. 역시나 제가 만든 버전을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그걸 씁니다. 이 정도로 카르다노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기술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아까 제가 영지식 증명 만들어서 튜링상 받으신 분들 보여드렸죠.
그중에 실비오 미칼리 교수가 있습니다. 실비오 미칼리 교수가 알고랜드라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코인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 그럼 알고랜드가 모든 걸 수학적으로 증명된 걸 쓰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튜링상 수상자가 만들었는데 뭐 허접하게 만들었겠어요? 이것도 안전합니다. 그렇죠? 자, 암호학 쪽 논문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Another look at provable security라고 해서 우리가 provable security를 안 깨진다라고 잘못 판단해서 너무 저걸 남발하고 있다. 그걸 우려한 논문입니다. provable security는 어떤 환경에서 그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안 깨진다를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써도 되는데 쓸데없이 provable security를 남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보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이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영지식 증명 뭐 이런 걸 굳이 쓰려고 그래요. 이걸 쓰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이 늘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provable security의 강박관념에서 조금만 벗어나시면 사실은 안전하고도 훨씬 효율적인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실용성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